네,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경매는 쉽다. 그 권리 분석을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 참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올려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인천 22개, 사건 번호가 2016 보이시죠? 소재지는, 이제 용도는, 감정가는, 건물 면적은 기타 있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주의사항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재매각 물건이다, 유치권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매각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예, 재매각은요,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거나 또는 이제 매각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다시 경매로 나온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감정가가요, 1억 9천만 원, 한 번 유찰돼서요, 1억 3,300만 원에서 박 땡땡 군에게 1억 3,900만 원에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죠. 예, 근데 이분이 대금을 미납하셨네요. 자, 감정평가서 요약을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는지. 다세대고요. 방 3개 보이고요. 전용평수가 22.8평 나오고요. 보존 등기가 2012년 이제 8월 17일 됐으니까 이제 뭐 만 7년밖에 안 됐는데요. 자, 등기부가 뭐 혹시 문제가 있나? 나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2013년 12월 27일 이제 근저당, 예, 북부 수협 그거 이하 모두 말소죠. 막 깨끗해져요. 이제 깨끗해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혹시 임차인이 문제가 있나? 자, 임차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전입신고가요. 2013년 12월 30일 근저당, 예, 2013년 12월 27일보다 늦죠. 예, 3일 늦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보증금도 몰라, 월세도 몰라,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 월세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분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신고 임차인은요, 그 임차인이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또는 뭐 보증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든 우리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유치권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즉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게, 그냥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그냥 건축업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물건을 내주지 않고요. 그냥 내가 거기 엉덩이 깔고 앉아갖고, 야, 나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너가 낙찰자야? 그럼 네가 나한테 돈을 줘. 주면 내가 나갈게. 요렇게 진짜 점유한 사람이 유치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유치권자. 네, 제가 2013년부터 2018년 봄까지요. 제가 후배 변호사, 제가 사무실에, 제가 사무장으로 아예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요. 사무장으로. 제가 거의 수백 건의 제 명도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유치권 신고된 것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에 진짜 유치권자는 몇 없었어요. 제가 확인된 유치권자 중에 진짜 유치권자는 손가락으로 꼽을만 하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유치권자는요, 이미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판결문을 딱 받아놓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찰자를. 그래서 낙찰받고 찾아가면 판결문을 딱 보여줘요. 자, 나 진짜 유치권자니까 돈 주기 전에 못 나가. 그런 사람은 진짜 유치권자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치권 신고, 거의 제가 과장을 좀 보태면요, 99.9%의 유치권은 모두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유치권 신고를 경매계로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한 경우, 그건 가짜고요. 두 번째는요, 경매가 이미 진행이 된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에요. 뭐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가짜인데, 물론 그 중에는 꼼꼼히 따져볼 게 필요합니다. 뭐 제가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건데, 예,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허위 유치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제 영상 옆에 유치권에 대한 분석 올라가죠.
물론 이것을 100% 믿는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99%는 신뢰해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요, 방금 제가 소개한 이 빌라, 아니 세상에 뭐 6, 7년밖에 안 된 빌라에 이제 와서 무슨 유치권 신고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 유치권은 그래서 가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근데 재밌는 거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서 본인이 또 취하서를 냈네요. 뭐 결국에는 진짜 유치권자면은 취하서를 냈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죠? 아니, 세상에 돈도 못 받고 취하서 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등기권리상 문제 없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죠? 그럼 유치권도 또 취하됐기 때문에 뭐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돈을 안 냈을까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일단은 대출이 안 나와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 미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두 번째, 아무래도 현장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그냥 대금을 납부해서 비싸게 이 물건을 취득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금 미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빌라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준비하던 저 제자분들이 한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낙찰 가격 정도면 인근에 신축 빌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새 빌라도 깨끗한 빌라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경매가로다가 그 새로 살 수 있는 금액만큼 주고서 들어갈 수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대금을 안 내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자, 여기서 제가 잔소리 하나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매 물건지 앞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일단 물건을 확인을 잘 하세요. 뭐 꼼꼼하게 보시는 거 좋고요. 뭐 아랫집, 윗집, 또 옆집, 뭐 문 두드려 보시고 뭐 확인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 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도 뭐 서너 곳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6곳, 7곳 조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그만이란 얘기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싼 인천에 빌라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고요. 뭐 진짜 뭐 1, 2억? 뭐 수억 들어가는 그런 경매 물건 한두 푼도 아닌데 아니 단 하루 동안의 조사가 저는 그게 가당키나 할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박 4일 조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네 세 바퀴 무조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노트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노트, 여러분 노트, 경매 노트에다가 한 줄, 두 줄 쓰고요. 또 한 장, 두 장 그것이 쌓여가서 이 노트 한 권이 다 채워질 때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전문가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이 노트를 충분히 쓰고 조사한 거를 다 종합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이론 하나예요. 입찰 가격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고요. 내가 입찰가를 딱 쓰고 낙찰을 받을 때 후회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낮췄을 걸. 내가 왜 요거를 더 높이 썼을까? 이런 후회 없는 입찰가를 쓰기 위해서 제가 3박 4일 조사를 하고요. 꼼꼼하게 노트 정리를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쉽고요. 쉬운 경매라는 걸 제가 지금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5월 8일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2018 타경 10, 14, 34 용도 다세대고요. 감정가가 1억 4,300만 원이고요. 뭐 건물 면적은 13평 빌라네요. 한 번 유찰돼서 1억 1,440만 원인데요. 자, 감정평가 요약을 볼까요? 뭐 1988년 보존 등기된 거 외에 특별한 거 없네요. 오래된 빌라라는 거 말고.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없죠? 네,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2008년 축협 근저당권이야? 모두 말소네요. 인수되는 거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자, 임차 현황 볼까요? 2014년 8월 4일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말소 기준 권리 2008년 축협 근저당보다 늦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는 월세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요, 그분들의 월세나 보증금이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요 보증금을 모르고 월세를 모르니까 명도가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또 수일안에 명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왜 명도가 쉽고
절차대로 진행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거 명도 때 가서 보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018 타경에 22543. 네, 이것도 용도 다세대고요. 감정가가 8,600만 원. 네, 전용이 이제 14평 빌라고요. 현재 두 번 유찰돼서 4,214만 원에 이제 진행 중입니다. 49%에. 근데 특별한 주의사항 안 보이죠?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서 요약을 볼게요. 1997년, 뭐 30년 된 빌라네요. 역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등급 현황을 보니까 2016년 5월 18일 날 인천 축협 근저당권 이하 모두 말소죠. 요거 밑으로는 깨끗해져요. 뭐 주의사항이라고 인수되는 권리라고 보이지 않죠? 없잖아요. 아무것도. 깔끔한 거예요. 자, 임차 현황을 볼까요? 전입신고가요. 2016년 5월 25일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확인되지 않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말소기준 권리 축협보다 후순이잖아요. 늦잖아요. 전입신고가. 결론은요. 등기권리상 이수되는 거 없고요.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죠. 후순이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현장 조사겠죠? 3박 4일 조사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 유찰된 가격으로 내가 낙찰을 받아도 이게 이익인지 그래도 비싼지 꼭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샅샅이 낱낱이 경매 노트에 딱 다 적어 놓고요. 수익률 분석을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현장 조사 수익률 조사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5월 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인천법원에서 진행되는 그 아파트 9건, 빌라 21건, 이제 오피스텔 2건 요거를 살펴봤거든요. 이 중에 권리 분석이 필요해서 이건 정말 권리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입찰 들어가면 안 돼 라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선순위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신고했기 때문에 그건 따져볼 것들이 한 건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깨끗해요. 문제 없어요. 그것도 권리상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당장 경매를 시작해도 된다고 제가 떠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경매 사이트에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거, 저만의 뭐 노하우 알려드린 거 없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요. 경매 유료 사이트 그냥 조금만 보실 줄 알면 그것도 또 보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이고요. 보는 눈이 커져요. 뭐 그것도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다 보고 보다 보면은 생기는 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꾸준히 매일매일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5일 무료 쿠폰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래에 제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저한테 스피드 옥션 쿠폰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답장을 드릴 테니까 그 답장을 받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뭐 제가 정말 할 거 너무 많은데 뭐 일단 간단하게 그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권리 분석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책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이트만 보고 다 알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그야말로 경매는 쉽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